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확률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 이산 확률 함수와 연속 확률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연달아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확률 분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확률 분포가 정리가 되면 우리 6장에서는 여러 가지 확률 분포에 따른 기대값 그리고 분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면서 우리 확률은 아주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산확률 변수, 이거 앞에 우리 4장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예, 한번 다시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해볼까요? 자, 확률 변수 x가 유한계 또는 가산 무한계의 값, 이렇게 x1부터 쭉 xn까지 요것만을 취할 수 있을 때 확률 변수 x, 요런 거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여기 유한계라는 말은 뭐예요? 끝이 있는 거, finite.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딱 끝나는 거죠. 예. 또 가산 무한계는 어때요? 가산이란 말 앞에서도 했었어요. countable, 셀 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이라든지 짝수의 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셀 수 있다는 거는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수 같은 경우는 셀 수가 없어요. 그쵸? 1과 2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계속 끼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수는 셀 수가 없지만 자연수나 뭐 짝수라든지 홀수,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있죠. 이러한 이산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산 분포를 얘기합니다. discrete distribution. 예, 이산 분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정의해요? 이산확률 변수일 때 x의 분포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산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여기서 여러분들 또 기억해야 돼요.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어요. 예, 여기 나오는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일 때고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일 때라 그랬죠. 예,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요. 자, 이래서 확률 질량 함수 pxi라는 놈, 즉 xi가 발생할 확률, 이건 어떨 때 x라는 확률 변수가 xi 값을 가질 확률,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예,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f의 xi라고 표현했습니다. 함수로. 요럴 때 어떤 식이 성립한다?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확률 변수 x에 대응하는 xi가 발생할 확률은 반드시 0보다 크다. 그쵸? 그 다음에 자, 모두 합쳐서 이산이니까 시그마예요. 연속이었다면 인티그레이션이 될 겁니다. 적분. 자,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무한대까지를 보낼 때 전부 값을 다 더한다는 얘기죠. 확률 값을 모두 다 더하면 어떤 확률? x가 i일 확률, 즉 i가 1, 2, 3, 4에서 각각에 나올 수 있는 확률 값들을 모두 더한 것들, 요건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중요하게 표현했던 거, 대문자 fa라고 써서요. 예, 확률 함수가 누적 분포 확률이죠. 소문자 f를 썼을 때는 그 값에, 그 확률 변수 x에 대응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대문자 f라고 표현했을 때는 누적 확률 분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xi가 a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모조리 싸그리 깡그리 다 더해가지고 나타나는 x의 i의 확률, 그래서 pxi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fa 다시 표현하면 확률 분포라고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라고 표현했고요. 다른 표현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면 앞에서부터의 확률들의 합이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간단한 예제 1번 한번 풀어보죠. 자, 1이 나타날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그 다음에 2가 나타날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에 3이 나타날 확률은 6분의 1이래요. 자, 요럴 때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걸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외에 확률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P1이 발생할 확률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또 P2가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 2분의 1하고 3분의 1, 그 다음에 P3가 발생할 확률 6분의 1,
요 3개 2분의 1과 3분의 1과 6분의 1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6분의 6, 즉 1이에요. 아, 이게 100%구나. 요거부터 먼저 찾아내고 문제를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FA라고 썼어요. 이건 뭐예요? 대문자 F를 썼다는 얘기는 누적분포 함수란 얘기고, A까지를 쫙 다 더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함수 값인 거죠. 자, 이게 일단 1이 되는 순간에 2분의 1이었어요. 왜 이렇게 쓸 수 있어? 요 3개 외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1이 될 때 딱 하고 2분의 1로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1보다 작으면 0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2보다 작으니까 일단 3분의 1은 고려를 안 하는 상태예요. 예, 2가 됐을 때가 3분의 1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1보다 큰 거에서 2까지 다 더한 게 얼마가 나오겠어요? P1이 되겠네. 2분의 1. 그 다음에 자, 이제 2가 되는 순간부터 3분의 1이 더 올라가죠. 예, 그리고 어디까지? 3보다 적을 때까지. 요럴 때는 P의 1이라는 값과 P의 2라는 값이 다 더해져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보태면 6분의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3이 딱 되는 순간 6분의 1이 더 가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3이 되는 순간까지를 더해보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예. 요거 다 더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1이 나왔어요. 그럼 A가 3보다 클 때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누적분포 함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은 여긴 표현을 안 했지만 아마 내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칠판이 있었다면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뭘 그리려고 그런지 감 잡죠? 예. 확률 질량 함수를 그리고 그 그래프대로 따라가면서 똑같이 누적 분포 함수를 그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이산 확률 분포가 뭐예요?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예, 베르누이 분포. 요거 좀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너무 길면 재미없고요. 자, 이 이산 확률 분포에는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베르누이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올 이항 분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하 확률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하 분포, 그 다음에 포화성 분포, 이렇게 5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확률과 통계를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포화성 분포, 요 3가지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중에 먼저 베르누이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베르누이 분포 어떻게 써놨어요? 어떤 시행이든지 결과가 2개예요. 실패 아니면 성공. 요거밖에 없는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특징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베르누이 분포를 설명했던 5가지 분포 중에서 베르누이 분포, 그 다음에 나오는 이항 분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명했던 포화성 분포, 요 3가지는 잘 뜻을 기억하고 가야 될 겁니다. 자, 성공 아니면 실패뿐이 없는 거를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 이진법이에요. 0 아니면 1. 예, 또는 동전, 앞면 아니면 뒷면.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꼿꼿이 서버렸다? 이거는 베르누이 분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르누이 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럴 때 확률 변수 x를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르누이 probability variabl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2가지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확률 변수 x가 0일 때,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1일 때. 확률 변수 x가 0일 때 확률, 그러면 p0라고 쓸 수가 있고요. 1-p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1-p는 q라고도 써요. p하고 q 2가지의 경우.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 요 확률 공부할 때는 요거 1-p하고 q하고 같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언제? 결과가 실패일 때입니다. 그럼 결과가 성공일 때가 있겠죠?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 그래서 이걸 p1이라고 썼고요. 요거를 스몰 p라고 표기를 하죠. 그리고 결과가 성공일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베르누이 분포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될 게, 어떤 시행을 하든지 결과가 실패, 성공, 이 2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지선다의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이 나올 확률을 각각 따지는 거는 뒤에 나올 이항분포고요. 지금 베르누이 분포에서의 사지선다를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맞출 확률, 안 맞출 확률 요 두 개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는 이거 아니면 저거,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한 게 여기 노트네요. 두 개의 결과가 서로 배타적이고 이건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로 같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시행 때마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의 제로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P의 1, 1이 발생할 확률. 다른 말로 하면 이 앞에 건 실패할 확률, 뒤에 거는 성공할 확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이니까 1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X라는 게 나타날 확률은 이거 역시 함수로 표현하면 fx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 fx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왜 아닌지는 알죠? 예, 이건 이산분포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건 어떻게 쓴다? P의 x의 제곱 곱하기 1-P의 통째 n-x의 제곱 요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x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실패할 때, 성공할 때. 즉 0 아니면 1. 요 두 가지뿐이 없는 거.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가 서로 배타적이다 라고 하고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이 시행 때마다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즉 매번 어뢰를 쐈을 때 성공 아니면 실패다. 즉 맞을 확률이 0.5다. 즉 2분의 1이다 라고 할 때는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명중을 해야 되는 이러한 거를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 번은 실패할 확률이 50%인데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60%가 됐다? 이럴 때는 베르누이 분포를 안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친구가 뭐예요?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항분포를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항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저 앞에 벌써 우리 기억은 안드로메다로 가서 끄집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된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같이 연관지어서 한 번씩 리뷰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항분포 Binomial Distribution입니다. 이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이항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언제? 확률 변수 x가 될 확률. 그거죠. 요게 언제? 아, 오래간만에 나왔다. 반갑다 컴비네이션. 요거 행렬 아닙니다. n 컴비네이션 x 요거예요. 그리고 p의 x제곱 곱하기 1-p의 전체 n-x의 제곱. p는 뭐예요? 성공할 확률. 그 다음에 1-p는 전체 사건에서 성공할 걸 빼면 뭐예요? 실패할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이걸 Q로 쓴다고도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우리 컴비네이션 아는 걸로 이렇게 기호를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n 컴비네이션 x에 p의 x의 제곱 곱하기 1-p의 통째로 n-x의 제곱. 그리고 x는 0, 1, 2에서 쭉 n까지 가겠죠. 자, 원래 이 이항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를 포함하고 있어요. 원래 이 이항분포라는 놈은 할아버지 격인 분포인데 그 안에 같은 식구들로 있는 놈이 뭐 베르누이 분포, 정규 분포, 또 포화성 분포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죠. 자, 이것도 한번 노트를 살펴볼게요. 역시 이산확률이기 때문에 시그마로 표현했고요. x는 0부터 무한대까지고 p의 x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한 거죠. 그쵸? 예, 요거는 어떻게 써요? 시그마 x가 0부터 n까지 보낼 때 n 컴비네이션의 x 곱하기 p의 x의 제곱 곱하기 1-p의 통째로 n-의 x의 제곱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p가 성공할 거 1-p가 실패할 거라고 위에 돼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q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값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건 벌써 누차 얘기했던 거죠. 자, 두 번째 노트는 어떤 게 있어요? n번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독립 시행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결과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결과는 뭐예요? 성공 또는 실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 베르누이 분포로 오지선다를 푼다. 그러면 맞으면 1, 틀리면 0이에요. 하지만 이항분포에서는 오지선다를 푼다고 했을 때 맞을 확률은 5분의 1인 거지요. 하지만 틀릴 확률은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떠한 사항이 적혀 있나요? 자, 이 이항분포는 위에서 우리 시계에 있지만 이게 굉장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n 컨비네이션 x 요게 앞에 따라 들어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p의 x의 제곱 1-p의 n-x의 제곱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다 컨비네이션 값이 막 커져버리면 엄청나게 힘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거를 우리가 다른 분포인 것처럼 바꿔서 근사값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다? 계산을 하지 않고도 포화성 분포표라든지 정규 분포표라든지 이런 표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이 표에서 적당한 값을 이거 대입해가지고 근사값을 뽑아내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n 컨비네이션 x에서 다 뽑아서 계산하지 않고 근사값을 계산하더라도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오차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n이 충분히 크고 p가 충분히 적은 경우 이항분포로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조건이 n 곱하기 p가 5보다 적고 그리고 n이 2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n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시행 횟수고요. 그 다음에 p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np라는 것은 시행 횟수 곱하기 확률이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것만 기억해 두면 우리가 이항분포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n이 충분히 크고 p가 충분히 적을 경우에 다시 얘기합니다. n 곱하기 p가 5보다 적고 n이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n, p 요거를 포화성 분포로 바꾸어서 이 포화성 분포표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더 있어요. 자, n이 충분히 크고 p가 0에 가깝지 않은 경우 확률이 아주 작은 값이 안 나타난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p가 5보다 클 때 요때는 역시 이항분포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요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n, p를 뭐로 바꿔요? 연적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p가 0에 가깝지 않은 경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 이항분포를 무조건 정규분포로 바꿔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포화성 분포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예제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정하게 동전을 4번 던졌대요. 그래서 2번의 앞면과 2번의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몇 번 던졌어요? 요거 여러분들 요런 문제 풀 땐 나하고 같은 방식으로 노테이션을 정하세요. 4번 던졌대. 그럼 n 땡땡 4 이렇게 적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동전을 던진 거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여기 굳이 1-p 이퀄 q라고 한다면 q도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래서 2분의 1을 뺐으니까 자, 이럴 때 한번 n 곱하기 p를 계산해 봐요. 그럼 np 곱하니까 2가 나와요. 그럼 5보다 작은가요? 예, 그쵸? 자, 그 다음에 n은 얼마나 돼요? 4번밖에 안 던졌대. 충분한 시행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 이항분포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포화성 분포로 바꾸든가 아니면 연속 확률인 정규 분포로 바꾸는데 요 n이 2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로는 근사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np 요거는 n 곱하기 p 하면 2죠.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또 5보다 크지가 않아. 그렇다면 이번에 아까 우리 앞 슬라이드의 세 번째 항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도 바꿀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이때는 눈물을 훔치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원래 방법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 자, 요걸 다시 한번 노테이션을 썼어요. n이 4, p가 2분의 1이다. 자, 요럴 때 바이노미얼 4,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항분포에서. 자, 그리고
x가 2일 확률. 네, 두 번의 앞면과 두 번이 뒷면이니까요. 그래서 p에 x equal 2라고 쓴 거고요. 요건 어떻게 써요? 우리 앞에서 식 나왔었잖아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식. n combination x에 곱하기 p의 x제곱 곱하기 1-p의 n-x의 통체 제곱 이렇게 썼고요. 자, 그럼 요건 사실은 요 정도는 간단하게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풀 수가 있거든요. 4 컨비네이션 2 이건 뭐예요? 4개에서 2개를 뽑는 조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식에 있는 그대로 p의 값이 2분의 1이고요. 자, x의 제곱 두 번이 앞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p에 해당하는 요 지수는 2가 될 거고요. 즉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p 하면 뭐예요?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그 다음에 n-x는 뭐예요? 4에서 1을 빼준 거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오래간만에 컨비네이션 한번 나왔어요. 요거는 요 4 컨비네이션 2는 어떻게 썼죠? 4 퍼뮤테이션 2 오버 요 뒤에 있는 꼭지 요거의 팩토리얼. 요게 분모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2 팩토리얼이 분모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4 퍼뮤테이션 2는 기억나요? 자, 앞에 거 팩토리얼 오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래서 4 팩토리얼 오버 4-2의 통째로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이 있고 또 한 번 2분의 1의 제곱이 있고 그 요거 계산하면 8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보죠. 주사위를 던질 때 몇 번? 5번. 그럴 때 n이 5란 얘기예요. 요거 잡고 넘어가요. 4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자, 4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x값은 3.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했죠. n은 5, p는 6분의 1 됐어요. 자, 그 다음에 np를 한번 따져봤어요. np를 곱하니까 6분의 5가 됐죠. 이거 5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n 요거 5번뿐이 시행을 안 했대. 자,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정리할 때 요 np의 값이 5보다 적다. 그리고 시행횟수 n이 20보다 크다. 그럴 때 포화성 분포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물론 지금 우리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포화성 분포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계산은 못해요. 일단은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포화성 분포를 설명하면서 같이 그때는 거기에 맞는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선 일단 안 되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아예 포화성 분포는 뒤에 가서 고려한다고 생각하고 가요. 자, 어쨌든 간에 np는 5보다 작어. 요거는 해당됐어요. 그리고 n이 20보다 크면 포화성 분포로 바꿀 수 있는데 n이 5밖에 안 돼. 결국 포화성 분포를 못 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하려면 한 방법을 더 따져봐야죠.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니? 하는 걸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np 요거 곱한 게 6분의 5죠. 그게 역시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규 분포로도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막강 노동력을 이용한 컨비네이션 계산을 다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대로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로 계산을 합니다. 자, n 횟수는 5,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은 주사위 하나니까 p는 6분의 1 골라놨어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5,6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x가 3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3일 때 확률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n 컨비네이션 x에 곱하기 p의 x의 제곱 1-p의 n-x의 제곱 이렇게 앞에서 우리 계산했죠? 그럴 때 자, 5번 던져서 3번 나올 거니까 5 컨비네이션 3 맞죠?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걸 성공할 확률 6분의 1.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3번 나올 거 확률이니까 3제곱. 그 다음에 1에서 6분의 1을 빼주면 요 뒤에는 6분의 5. 그 다음에 5번에서 3번 빼면 나머지 2번이니까 여기 2제곱.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 암산하면 재빨리 암산되죠? 3888분의 125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제입니다. 네 번째 예제.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주머니. 주머니 안에 빨간 공 A개가 들어있고 흰 공이 B개가 들어있대요. 자, 복원 추출을 한답니다. 복원 추출 기억나요? 우리가 하나를 뽑아놓고서 확인하고 도로 집어넣어갖고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자, 여기 복원 추출 N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복원 추출 n번, 요게 바로 독립사건의 밑거름이라는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복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뽑아냈어. 그럼 다시 10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을 시키기 때문에 뒤에 확률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항상 동일한 조건의 확률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원 같은 경우에 10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 그럼 두 번째 가서도 똑같은 확률 조건이 10개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비복원이다. 그럼 1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다? 그럼 두 번째 할 때는 10개의 조건이 아니라 9개가 모두 있다는 조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복원 추출하고 말이 나왔다는 것은 독립사건의 밑거름이다. 독립이다. 라는 거를 먼저 기억해 두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원 추출 n번 시행할 때 빨간 공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함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일단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헤아릴 수 있죠? 예, 빨간 공이 A개고 흰 공이 B개니까 전체 공의 개수는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확률은 어떻게 따져요?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공이 A 플러스 B고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찾으려니까 분자에는 A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요걸 이항분포로 풀어봅니다. 그래서 binomial NP라고 표기를 하고요. 요거는 X의 이항분포를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binomial N은 됐고 P는 뭐예요? 확률이잖아. probability. 그래서 확률이 나타나는 거 위에서 우리가 구해냈죠. 그래서 A 플러스 B 분의 A라는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fx는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배운 식 n 컨비네이션 x, 그쵸? 곱하기 성공할 확률 a 플러스 b분의 a, 요거 이해 가죠? 예, p 값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뭔 제곱? x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를 뭐 해요? 1에서 빼준 게 들어갔었죠. 우리 앞에서 여기는 p, 여기는 1-p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1-a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n개에서 요 x개가 빠지는 나머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n 컨비네이션 x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의 x제곱, 요건 앞에 거 그대로예요. 뒤에 게 바뀌었네요. 왜?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a는 뭐예요? 1이라는 건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라는 놈이죠. 거기서 a를 빼주면 뭐만 남아? b만 남아.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정리가 돼요. a 플러스 b분의 b의 n-x의 제곱, 그리고 x는 1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n까지 간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 확률 분포의 5가지였죠. 처음에 기억나요? 제일 먼저 베르누이 분포, 그 다음에 지금 막 다룬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기하 확률 분포와 초기하 분포가 있어요. 그건 우리 생략한다고 앞에서 일부러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타자가 포화송 분포입니다. 자, 포화송 분포. 요건 어떻게 정의를 해요? 이항 분포에서 임의의 양수가 있어요. 그걸 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수기 때문에 음수가 아니죠? 0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람다는 0보다 커요. 요런 그리스 문자들 나오면 몇 개 안 되니까 바로바로 체크해 두세요. 람다, L 발음이 나는 람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람다는 NP 해서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요거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NPQ, 요건 분산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참에 옆에다 살짝 노트해 두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요 람다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그때 우리 이 확률 변수 x를 포화성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 x라는 놈이 x가 발생할 확률 p, 요거는 p의 x라고 썼고요. 요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곱하기 x의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의 제곱, 이렇게 써요. 그리고 x는 0, 1, 2 해가지고 n까지 가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화성 확률 변수는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근사값표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사값표는 여러분 교재 제일 뒷부분에 정규 분포표하고 포화종 분포표를 제가 수록해 놨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이러한 표들은 웬만한 확률 통계 책에는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노트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자, 이항분포에서 P가 매우 작고 P값이 작아요. 확률이. 그 다음에 N이 커요. 그럼 이거를 N 컨비네이션 X하고 쓰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에 근사를 시켜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P가 0에 가까워지고 아주 작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N이 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포화송 분포로 근사시킨다는 얘기인데, 즉 NP가, 그래서 앞에서 이항분포에서 포화송 분포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즉 NP의 곱이 5보다 적고, 왜? P값이 아주 작으니까. 그 다음에 N,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만 우리가 포화송 분포에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NP일 때 요 람다, 위에서 얘기한 람다, 요게 N 곱하기 P라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람다는 평균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평균이 N 곱하기 P로 표현한 거고요. 뒤에서 이제 분산 얘기가 나올 때 N 곱하기 P 곱하기 Q, 즉 NPQ의 값이 분산이라고 계산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냥 내가 믿기만, 탁 맛만 보라고 던져주는 용어입니다. 예, 람다는 NP, 그 다음에 NPQ 하면 분산, variance. 다시 돌아와서 계속 갑니다.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NP라고 썼을 때 나왔지요. 이제 람다가 NP라면 요거 평균 얘기한 거라 그랬어요. 그럴 때 시그마 하기를 x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가서 p의 x 확률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건 0부터 무한대까지 위에서 정리한 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곱하기 x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표현한 거고요. 요거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끄집어내면요 어떻게 써요?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이제 시그마가 그 안으로 들어갔죠? 시그마 x가 0부터 무한대까지 x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써볼까요? 요거 모두 더하면 뒤에 거는 exponential 람다가 돼요. 그럼 요 두 개의 곱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1이겠죠. 왜? 지수가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람다 제곱, 즉 제곱이 0으로 떨어지죠?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야? 1. 그러니까 역시 확률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전체 확률의 값 1, 즉 100%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증명은 생략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포화송 분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희귀 분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걸 rare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P의 값이 굉장히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잘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희귀 분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즉 겹치지 않는 시간이나 구간에서 서로 독립적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 포함된 거고요. 비짐락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단위 구간에서 두 번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예, 짐락해서 뭉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 다음에 비례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단위 구간에서 사건의 평균 발생 횟수가 일정하고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예들이 있어요? 포화성 분포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출되는 특정 입자의 수, 이런 거라든지요. 아니면 일정한 크기의 옷감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결점의 수, 아니면 일정한 시간 내에 걸려오는 교환대 발신음 수, 아니면 백과사전 한 페이지에 나타나는 오탈자의 수, 그리고 단위 길이의 전선줄에 나타나는 홈의 개수, 뭐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요거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쭉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을 구간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연속 확률로 보지 않고 이산 확률로 본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이러한 포화정 분포를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세 쌍둥이가 탄생할 확률이 0.0001이다 라고 할 때, 또 10,000명의 신생아 중에서, 그리고 적어도 4쌍 이상이 세 쌍둥이가 될 확률을 찾아보란 얘기죠. 좀 막막해요.
자, 일단 하나씩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죠. 일단 확률이 얼마예요? 0.0001. 굉장히 작아요. 아주 작은 값이죠. 아, 무슨 말 하는지 벌써 감 잡는 사람도 있어. 확률이 작을 때, 횟수가 많을 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똑똑해요. 예, 똑똑한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은 똑똑하게 돼 있어요. 자, 확률이 0.0001. 굉장히 작아요. 또 횟수가 10,000명이나 따졌어. n 값이 무지하게 크죠. 예, 요럴 때 포화성 분포가 제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항분포로 풀려고 시도를 해보죠. 한번. n이 많이야. 웜에. 또 p는 0.0001이야. 왔다며.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항분포로 쓰면 우리 바이노미얼 만, 만분의 1. 요거 만 컨비네이션하고 할 때 계산할래요? 난 못해요. 뭐 여러분들이 아주 막강 노동력과 끈기가 있다면 해볼만 해요. 근데 무모한 짓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NP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만 곱하기 0.0001 했더니 즉 N 곱하기 P 요걸 계산해 봤더니 1이 나왔대. 5보다 작았어요. 야, 두 번째. 횟수가 많이야. 20보다 엄청 커. 오케이. 요 두 조건 다 만족한다? 뭘 하려고? 포화성 분포를 쓰려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지고대로 이항분포로 푼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예. x가 4보다 클 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p의 x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시그마 x가 4부터 만까지 웜에 만 컨비네이션 x 왔다음에 0.0001의 x의 제곱 엄마 그 다음에 0.9999의 만 빼기 x의 제곱 항복 못 풀어요. 아, 풀려면 풀 수 있어. 한국인은 은근과 끈기 민족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난 안 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로 근사값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람다 평균값을 찾아냈어요. NP를 먼저 계산했더니 1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P, X가 4보다 클 확률을 찾아야죠. 그럴 때 시그마 X가 4부터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앞에서 쓴 식이 뭐였어요? X의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팩토리얼이었어요. 람다 우리가 1이라고 구했잖아. 그래서 요 식대로 X의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오, 행복해. 왜? 1의 X 제곱을 하든 말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1의 몇 제곱은 다 1이니까. 자, 그걸 다시 쓰면 어떻게 쓸까요? 1 빼기 아, 이건 또 뭐예요? 오호? 여사건의 조건으로 가져갔네요. 예, 4부터 무한대까지 다 끌고 갔어? 아니, 그럼 난 전체에서 0에서 3까지를 빼줄래. 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1 마이너스 시그마 x가 0부터 3까지로 보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에 x 팩토리얼 분의 1 요걸 계산하면 돼요. 자, 말 실수했어요. 계산 안 해요. 요걸 표에서 찾을 거예요. 자, x가 3이었죠. 왜? 4부터 무한대까지를 가는 거를 찾기 위해서 여사건의 개념으로 1에서 빼주기를 0에서부터 3까지의 시그마로 바꿔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붙이면서 우리가 x를 3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람다가 1이었어요. 요건 우리가 NP 계산해서 구했잖아. 그래서 x가 3이고 람다가 1일 때 포화정 분포표를 꺼내보세요.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나랑 같이 표를 찾아봐요. 거의 맨 뒷장에 있어요. 포화정 분포표. 꺼냈지요? 자, 그러면 x가 3이다 라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람다가 1이라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럼 딱 교차해서 만나는 놈이 나오네요. 아, 0.9810 그쵸? 끝났네. 그럼 요걸 찾을 수가 있어요. 0.9810 그러면 우리 앞에서 식이 뭐였어요? x가 4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에 x 팩토리얼 분의 1 팩토리얼 요건 어떻게 썼다고? 1 빼기 시그마 x가 0에서 3까지 보낼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제곱에 x 팩토리얼 분의 1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요 누화정 표에서 누화정은 또 뭐냐? 요 포화정 확률 분포에서 찾은 요 값 시그마 x가 0부터 3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에 x의 팩토리얼 분의 1 요 값이 얼마? 표에서 찾았더니 0.9810이잖아. 그럼 1에서 요거 빼준 거를 계산하면 되죠? 이제 쉽네. 0.019 요렇게 해서 이항분포로 풀기 힘든 문제를 포화정 확률 분포로 바꿔서 푸는 그러한 연습도 예제를 통해서 다뤄봤습니다.
non ti scordar di